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뭐 야당 대변인, 야당에서 강남 총리라고 했는데 막걸리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 전남에서는 1,500원 가게에서 팔고요. 네. 장수 막걸리가 좀 쌉니다, 서울에. 1,400원 조금 못 되죠? 1,350원, 60원.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계란값도 여쭤보고 했습니다만. 아니, 어제 그 계란 한 판 그래서 10개 한 줄을 생각하는 예. 제가 시골 사람이라요. 그래서 10개는 3,000원. 그래서 3,000원 그랬는데 그냥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총리냐고 제가 어떤 당 논평에 얻어맞아서 아이고 나 이렇게 빨리 출세해도 되는가 강남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개에서 3,000원 맞습니다. 저도 10개씩 삽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도 계란을 줄로 계산하는 예. 예. 저기 많이 사시는 분들이 30개 사고요. 예, 30개는 뭐 8,000원 다 하고 계란값 네. 들쭉날쭉이죠. 그걸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총리님 되시면 정말 내각이나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소탈하게 정말 막걸리 한잔하면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해주시고 또 유머와 그 재담으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하다가 장애인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제가 할 때.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거는 장애인들 중에 특히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은 18세 이후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힘이 세져서 부모들이 정말 특수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아주 중증일수록 우리가 특별 교사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징겁다고 잘 될 뿐인데 외국으로 일부러 나가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폐한 아동인데 외국에만 나가면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드님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선거를 도와줄 때 장애인 분들을 만났는데 자폐 아동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약사의 눈으로 쳐다봐도 온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선거 끝나고 와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한 이 장애인들의 문제는 어떤 일에서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이걸 할 때 꼭 특수 교실을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누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왜 장애인들에게 쓸데없이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저도 갑자기 또 울컥해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총리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총리가 되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6년째 인구 절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에다가 정말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머 교수도 그런 말 했죠. 지구상에서 인구 제1호로 소멸될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효과에 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역시 여건과 의식이겠죠. 그 여건이라는 것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그다음에 취업,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어디 한 군데만 집중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의식이란 건 쉽게 안 고쳐지는 것이라서요.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체 출산율 2.1명을 넘는 곳입니다. 오유. 네, 작년에 2.4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예 그냥 한 6명, 7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산 장려만 1년 12달 연구하는 분들인데요. 심지어는 아이 이름을 부모가 원하면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또 1년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읍내 한 바퀴를 도는 퍼레이드를 하고 그날 음악회를 해준다거나 지역 신문에 아이 태어날 때마다 누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준다거나 하는 그 출산을 축하하는 무드를 의식적으로라도 만들고요. 또 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이건 또는 거기서 사는 청년들이건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사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도시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죠. 서울이 지금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한 명이 안 돼. 부부가 애 하나도 안 낳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뜻인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신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도시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이 부모님이 가깝게 사는 좀 요새 시대의 흐름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요. 그런 것까지 조금 세심하게 배려하는 종합적인 정책 이런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흔히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만 가가지고 무슨 정책 씁니까? 요것만 물어보시는데 그것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외국의 어느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이가 한 명일 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가 하고 2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가 하고 3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게 틀립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주택에 살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작은 대책으로는 충격적인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도 인구 절벽에서 그렇게 헤어났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총리께서 특단의 그것도 있고 뭐 또 전남에서 뭐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도 하신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직장 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가 같은 직장에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출산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우리 국내의 출산율을 보면 여성의 직업에 따라서 출산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과 교원인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께서 이렇게 살림의 불안감 또는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드릴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학 나오고 뭐 석사 박사학위 따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35을 넘어갑니다. 조금 젊은 나이에 직장을 빨리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건 큰 발전이지요. 근데 바로 그 발전하고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회 간에도 아주 올드미스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40살도 젊어 보이는 그 정도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의원님들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게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선거 끝나고 와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한 이 장애인들의 문제는 어떤 일서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이걸 할 때 꼭 특수 교실을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누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왜 장애인들에게 쓸데없이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좀 해주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징겁다고 잘 될 뿐인데 외국으로 일부러 나가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폐한 아동인데 외국에만 나가면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드님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선거를 도와줄 때 장애인 분들을 만났는데 자폐 아동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약사의 눈으로 쳐다봐도 온몸에 병이. 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야당 대변인, 야당에서 강남 총리라고 했는데 막걸리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 전남에서는 1,500원 가게에서 팔고요. 네. 장수 막걸리가 좀 쌉니다, 서울은. 1,400원 조금 못 되죠. 1,350원, 60원.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계란값도 여쭤보고 했습니다만. 아니, 어제 계란 한 판 그래서 10개 한 줄을 생각하는 예. 제가 시골 사람이라요. 그래서 10개는 3,000원. 그래서 3,000원 그랬는데 그냥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총리냐고 제가 어떤 당 논평에 얻어맞아서. 어저께 제가 질의하다가 장애인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제가 할 때.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거는 장애인들 중에 특히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은 18세 이후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힘이 세져서 부모들이 정말 특수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아주 중증일수록 우리가 특별 교사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 아이고 나 이렇게 빨리 출세해도 되는가 강남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개에서 3,000원 맞습니다. 저도 10개씩 삽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도 계란을 줄로 계산하는 예. 예. 많이 사시는 분들이 30개 사고요. 예, 30개는 8,000원 다 하고 계란값 네. 들쭉날쭉이죠.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총리님 되시면 정말 내각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소탈하게 정말 막걸리 한잔하면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해주시고 또 유머와 재담으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